드디어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첫 방송을 마쳤습니다. 첫 회부터 얽히고 설킨 감정선, 그리고 주인공들의 복잡한 마음이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오늘은 2회에서 이어지는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전개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혹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정말로 들린다면 그것은 어떤 파형일까? 지은호는 밤새도록 그 질문을 손끝에 쥔 채 이불 위에서 뒤척였고 그 손끝이 떨릴수록 어젯밤의 문장이 다시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너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한 줄이 유리잔에 난 금처럼 마음의 중앙을 쩍 벌려놓았고 벌어진 틈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 눈물의 온도를 더 낮추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수록 심장은 더 바삐 움직였고 바쁘게 움직이는 심장이 자꾸만 머릿속에 작은 칸막이를 밀어 쓰러뜨렸습니다. 그래도 지은호는 밤을 끝내려면 문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간신히 세수대야 앞에 서서 차가운 물을 길어 얼굴에 올렸습니다. 반짝 들뜬 피부 위로 정막이 내려앉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눈꺼풀이 마치 아직 꺼지지 않은 경고등 같았고 그 경고등을 무시한 채로 하루를 달리다가는 중간에 시야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한 줄을 크게 써 붙였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버티기다. 카페 문을 여는 손잡이는 평소와 같은 무게였지만 그 손잡이를 당기는 근육의 힘이 오늘만큼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늘 그랬던 것처럼 원두의 고소한 냄새가 미세한 진동과 함께 공기를 덮었고 커피 머신이 예열될 때 나는 낮은 숨소리가 공간에 얇은 담요처럼 깔렸습니다. 리듬이 돌아오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믿던 지은호는 바 스테이션을 정리하며 억지로라도 규칙을 붙잡았습니다. 스푼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겠고 우유 피처를 같은 각도로 정렬했으며 분쇄도 다이얼을 손끝으로 한 칸씩 확인했습니다. 작은 정확함들이 모이면 큰 흔들림 하나쯤은 버텨준다는 걸 그녀는 오래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딩 소리를 내며 열리자 오수정이 바람처럼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멈춰섰습니다. 야, 너 어제 잠 잘 잤냐? 평소처럼 농담으로 걱정을 감췄지만 농담의 뒤쪽으로 진짜 걱정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른 웃음을 한번 뱉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울었어. 많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선배한테 말했거든. 좋아한다고. 근데 거절당했어. 오수정의 얼굴에 비칠 만큼의 놀라움과 분노가 차례로 지나가고 곧 단단한 표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잘했어. 숨기면 마음이 썩어. 내가 내 마음 편을 들어준 거니까 그건 틀리지 않았어. 그러고는 재빠르게 일감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가 손님 상대할게. 넌 바 안쪽에서 커피만 내려. 말 많이 섞으면 더 힘들어. 첫 손님이 주문을 넣고 두 번째 손님이 테이블을 잡기 시작할 즈음 카페는 보통의 평일 오전처럼 조용히 살아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손으로 시간을 세는 사람답게 템핑할 때 팔의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추출 시간에 초를 입안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정밀함이 마음의 진동을 미세하게 상쇄시켰습니다. 그런데 11시가 조금 넘어가는 순간 아주 사소한 소리가 공기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귀는 눈보다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았고 등줄기의 얇은 근육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수정이 입술 모양으로만 왔어? 라고 전하자 지은호는 자연스럽게 손에 쥔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낮췄습니다. 숨을 조절해 심박수를 억누르고 창고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숨어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숨어야 폭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득한 나이가 된 것이 조금 서글펐지만 오늘만큼은 서글픔보다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이지혁은 평소의 단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셔츠 깃은 깨끗이 다려져 있었고 손목의 시계는 여느 날처럼 정확하게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왔어. 필요만 남긴 말투였습니다. 오수정은 그 말의 온도가 낮다는 걸 느끼자 더미로 쌓아둔 말들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은 비난이라기보다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오래 마음 써왔는지 선배 모를 리 없잖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선 그어버리는 게 답이에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낯익은 논리로 돌아왔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애매하게 기대하게 만드는 게 더 잔인한 거라고. 그래서 확실히 말해준 거야.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리지 않은 논리가 언제나 따뜻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수정은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에스프레소 레버를 내리며 온도로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돈독한 우정은 때로 침묵으로 말합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더니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살짝 낮아지고 몇몇 시선이 저절로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무겁지 않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이지혁이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재야 잠깐 나와봐. 별다른 설명 없이 던져진 말에 성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선 왜보다 지금이 먼저인 순간들이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카페 안은 계절을 한 단 내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오수정은 그 틈을 타 창고문을 살짝 열고 걸상에 앉아 팔을 감싸 안고 있는 지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눈가의 열기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수정은 말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는 행위는 위로의 최소 단위이자 최대 단위였습니다. 밖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고 말끝이 잠깐 날카롭게 걸렸습니다. 너, 내가 헤어진 거 은호에게 얘기했냐? 이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박성재의 대답은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해? 너, 은호 좋아하잖아. 그 문장에 성재는 피하지 않고 섰습니다. 좋아해. 그래서 어제 내 방식이 더 싫었어.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오랫동안 보고 배웠지만 그 방식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키는 법인지는 모르겠더라. 이지혁은 대답 없이 시선을 거두었고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미팅 상대가 나타나자 간단히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겨진 공기에는 아직 논쟁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잠시 뒤 박성재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수정이 눈빛으로 창고를 가리켰고 성재는 조용히 문을 밀었습니다. 좁은 공간, 높지 않은 선반, 그 사이에 서 있는 지은호, 그는 사람들을 등지고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톤으로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다만 오늘은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지은호의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성재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오래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뜨자 그는 이어서 차분하게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도움을 부탁처럼 만들지 않고 진심을 강요처럼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을 보면서 내가 못 되는 어떤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고 내 몫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말이 끝나자 동시에 문 밖에서 웃음소리와 주문소리가 밀려 들어왔고 타이밍은 고백을 잠시 가려버렸습니다. 성재는 그 틈을 존중처럼 받아들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금 답을 듣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여기 두고 갈게요. 지은호는 손끝을 서로 맞닿게 포개어 안정의 모양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저는 어젯밤 지혁 선배에게 고백했고 오늘 그 거절이 제 호흡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생각하고 그래야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재는 그 말의 결을 만족스러워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내 마음은 여기에 둘게요. 대신 은호 후배님의 마음은 후배님이 가져가요. 그 말은 애써 태어나려고 만든 미소로 끝났지만 미소의 뒤쪽에는 상처가 나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자기 다짐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낮에 피크가 소강으로 내려앉자 지은호는 한동안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어졌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걷는 동안 발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고 몸이 알고 있는 길이 마음에게도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서너 개의 질문을 꺼냈다가 다시 접어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하필 어제였을까는 쓸모없는 질문이라 접었습니다. 왜 나였을까는 자기 비난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 접었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는 관계의 방식은 무엇일까를 꺼내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 존중을 지키면서 상대의 존중을 흔들지 않는 방식, 거절을 배운 사람이 다시 존중을 배우는 방식,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고도 함께 빛을 나눌 수 있는 방식? 그 방식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가 집으로 향해 걷고 있을 때쯤 골목 끝에서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눈가에서 피곤이 얼룩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은호 후배님. 그녀가 돌아보자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설명 대신 사실만 놓는 태도였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지혁 선배를 좋아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 속에 아직은 잔혹했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성재는 애써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 체면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쓰는 정확한 용도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들으니 훨씬 낫네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오늘 이 부탁까지는 거절하지 말기예요. 말의 구조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품위 있는 후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상처 많이 받았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성재는 가볍게 손사래를 치듯 머리를 저었습니다. 상처야 받았죠. 다만 상처가 나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한 줄이 오늘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거리. 누군가의 기분을 추측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걸음을 나누는 동안 주변의 쇼윈도우들은 다른 삶들의 표정을 반사해 보여주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얇게 스쳤습니다. 그 바람의 뒤쪽, 멀찍이 떨어진 길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선 하나가 두 사람을 오래 훑었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눌러담은 불만과 냉정이 동시에 비쳤고 무언가를 셈하고 결론을 붙이는 사람의 계산이 슬며시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쉰 뒤 핸들을 꺾어 삿거리로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자리에 밤 공기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집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눈 뒤 지은호는 등으로 문을 닫고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오늘 들어온 말과 나간 말을 하나씩 세어보았고 마음속 서랍에 단정히 나눠 담았습니다. 고맙다는 서랍, 미안하다는 서랍, 그리고 존중이라는 서랍. 세 번째 서랍이 가장 넓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내 마음을 내 편으로. 글자를 쓰는 동안 손의 온도가 돌아왔고 온도가 돌아오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마음의 문장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방에 불을 일부러 켜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가지런했고 무질서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습니다. 선택지를 줄이고 애매함을 최소화하고 감정의 결과를 흐리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이 확실함이었고 확실함은 그를 보호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확실함이 타인의 마음을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마치 낯선 바람처럼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혹시 나는 확실함을 예의로 착각하고 있지 않았나?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방의 공기가 미세하게 다른 밀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오늘 그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양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루의 첫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카페에 도착했고 문 열기 전에 앞치마 주머니에서 어제의 노트를 다시 꺼내 글자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 편으로라는 문장이 오늘의 맥박을 정해줄 것 같았습니다. 박성재는 업무 일정표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도려내고 1시간짜리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빈칸에 이름을 숨이라고 붙였습니다. 숨이 작업이 되는 날은 흔치 않았고 오늘은 그 흔치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어제보다 선선했고 바람이 옷깃을 덜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문을 들어서자 지은호와 성재가 거의 동시에 그를 보았고 세 사람 사이에 어제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 놓였습니다. 서먹하거나 얼어붙은 침묵이 아니라 각자가 말을 고르기 위해 허락하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말은 이지혁이 먼저 꺼냈습니다. 어제 내 방식에 대해서 생각했어. 두 사람의 시선이 자연히 그에게 모였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말하는 게 상대에게도 선이라고 믿었고 기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도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내 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야. 잠깐의 정적이 이 문장을 감싸고 흘렀습니다. 정적의 온도는 낮았지만 차갑지 않았고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박성재가 그 정적을 받아 짧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 말이면 충분해. 그는 곧바로 자기 몫의 문장을 더했습니다. 어제 나는 고백했고 오늘의 나는 거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예의로 다룬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러고는 지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대답 고마웠어요. 고백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은호 씨가 모를 리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몫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을 버티게 합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제 저는 제 숨을 지키느라 도망쳤고 오늘은 제 발걸음을 지키느라 돌아왔어요. 두 행동이 서로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저를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고요했지만 고요의 안쪽에 결정처럼 맺힌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잠시 커피 향을 공유했고 공유된 향이 서로의 자존심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의 빛이 유리창을 따라 얇게 흘렀고 그 빛이 잔 위로 번져 마치 따뜻한 막이 표면을 덮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성재가 먼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 늦게로 미뤘어.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보다 서류를 만지는 일이 앞설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지은호를 향했지만 이지혁에게도 들리도록 던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늘 단정했던 그의 시선이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너한테 배울 때가 많아. 난 늘 효율과 확실함을 좇았는데 그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어제 내 말 듣고 생각했어. 성재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짧음 안에 긴 세월의 이해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기보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다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로 걸려들자 서로를 다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어제는 상처의 온도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지만 오늘은 상처와 함께 놓여있는 관계들의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히 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지키는 방식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규칙이 얽힌 복잡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커피는 조금 식어 있었지만 그 온도가 지금의 심장과 잘 맞았습니다. 어제 저는 솔직히 두 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로 말할 수 있는 사이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제는 내 앞에서 성재랑 마주 앉을 자신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마주 앉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재가 장난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화해 기념으로 내가 커피값 낼게. 지은호가 웃었고 이지혁도 피식 웃었습니다. 짧지만 세 사람 사이에 작은 틈이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공기가 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손님이 몇 차례 드나들었고 각자는 맡은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오수정이 들어와 주문을 받고 지은호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며 스팀피처 속 우유를 섬세하게 돌렸습니다. 이지혁은 카페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었고 성재는 휴대전화를 보며 몇 통의 전화를 처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성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회사로 가야겠네. 하지만 오늘 저녁 3명 다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장소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지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도 한 박자 늦게 동의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나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성재가 나가고 카페에는 이지혁과 지은호만 남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제의 거절이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있었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숨막히는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내가 듣기에 잔인했을 거 알아.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였어. 그래서 더 선을 분명히 그었지. 지은호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배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지킨다는 거. 근데 그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란 걸 저도 선배도 어제 알게 된 거죠.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온 거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나한테도 상처야.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숨을 삼킨 뒤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엔 그 상처를 조금 덜어내는 시간으로 해요. 저녁 무렵 약속된 장소는 한적한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명이 낮고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 성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메뉴를 미리 주문해 두었습니다. 둘 다 왔네? 오늘은 업무 얘기 금지, 관계 얘기 금지, 그냥 밥과 와인만 하자. 세 사람은 그렇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인에 첫 잔이 부딪히고 접시 위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음식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가 오갔지만 점점 서로의 표정이 풀리자 웃음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나는 도망쳤지만 오늘의 나는 이렇게 마주 앉아있다. 그 생각이 그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성재야,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을 거다. 그 말에 성재는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고백을 못했을 거다. 세 사람의 잔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어제와 오늘 사이의 노인거리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성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꽤 괜찮네. 그리고 내일은 더 괜찮을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사람 모두가 한 걸음씩은 움직였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부터 마음의 결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화려한 날들, 다음 전개는 더 깊고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이 지역의 규칙, 지은호의 직진, 박성재의 품위가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